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예, 네. 주말에도 뭐 대구 경북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바쁘게 지방 일정 소화하시고 네. 얼마 전에 또 여론조사 보니까 전체 지지층 외에 전체로 보면 또 1위 하신 뭐 결과도 맞아요. 있었고 네. 최근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인기 좀 실감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민심 1위 주자다 보니까 약간 셀럽 같은 느낌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동성로 이런 데 갔는데 네. 약간 동성로 아이돌이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약간 좀 건방진 느낌입니다만 예. 실제로 그렇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민심을 배제한 결정이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은 천하람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 네가 당을 좀 바꿔라 막 이러시다가 돌아서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 나도 투표할 수 있는 거야? 물어보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네. 혹시 국민의힘 당원이십니까? 그러면 나 지지자긴 한데 당원은 아닌데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솔직하게 투표는 못 하신다라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내 일이 아니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 전당대회가 왜 그러면 과거의 전당대회만큼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나. 물론 제가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민심을 배제해 놓으니까 대구 경북에서 만나는 아니면 꼭 전국 단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우리 지지자들께서 이게 내일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원이 아니면. 그런 게 되게 아쉬워요. 제가 지역 돌다 보면. 예. 네. 아이돌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내가 이거 당대표 나가야겠다 이렇게 딱 결심이 쓰셨어요? 저는 솔직히 제일 짜증났던 거는 예.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린 것도 정말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예.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자정작용이 없는 걸 보면서 이거 당이 완전히 골로 가고 있다 이거. 당이 지금 제대로 가는 거냐라는 네.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러다가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못 나오게 되고 혹시나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조금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룰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두 분 다 못 나오면은 저라도 좀 뛰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저는 그래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까지 최종적으로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그날 딱 김용태, 이준석 이런 분들이랑 딱 상의하고 출마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등록을 마지막 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나 천하람이 당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줄 잘 서는 사람 말고는 당을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려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가 내 뜻대로 아니면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우리 공동체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줄 잘 서고 윤핵관한테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거는 저희가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아니면 그 이후에도 대선 지선 거치면서 나는 국대다 해서 대변인 오디션도 하고 정책 오디션도 하고 청년 보좌역도 뽑고 이래서 당에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면서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떠나고 줄 잘 서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계속 잘못된 낭떠러지로만 가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든 제가 하드캐리 해가지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떠나는 분들을 붙잡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천하람 당대표 당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 좀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그러니까 소위 신진 사대부 같은 사람들은 전부 저를 측면에서 엄청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캠프가 뭔가 막 딱딱하게 선대위원장, 본부장 막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각자들이 다 천 위원장님, 천 후보님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반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당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점조직처럼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천하람이 돼가지고 권력의 그 어떤 줄 세우기, 과거 구택에 파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주류에서 좀 멀어지게 하고 진짜로 우리 당이 국민들이 보셨을 때 다양한 목소리가 정말 수준 있게 토론도 나오고 논쟁도 되는 그런 멋진 당으로, 재밌는 당으로 저는 좀 만들고 싶습니다. 천하람 후보를 포함해서 4명 천하용인이라고 부르죠. 그들을 수식하는 가장 많은 말이 사실 친이준석계,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는 이런 수식어들인 것 같은데 지난 토요일에 대구에서였나요?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이 아니라 이준석을 뛰어넘겠다 이런 발언 내놓으셨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연설이든 토론이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선배님들이지만은 황교안, 김기현, 안철수 후보보다는 제가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심 1위라든지 아니면 저의 돌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제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게 뭐 2편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영선의 당대표가 뭐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네. 그때보다 더 멋진 돌풍을 좀 일으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들께서 와, 천하람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열광하실 만한 장면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목표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목표고 다만 이준석계라는 뭐 비판에 대해서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멋진 모습도 봤는데 이준석 대표는 손흥민 선수가 70m 단독 드리블을 치고 가듯이 해가지고 경기를 이겼던 전 당대표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경기는 이길 수 있지만 시즌을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서 열광적인 플레이로 개혁 세력을 우리 당내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됐습니다. 혼자서는 이준석 전 대표보다 약할지 모르겠지만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이 합친다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고 천하람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 세력이 없다고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저는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까지 팀이 있고 제가 지명직까지 최고위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천하람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네 분이 어쨌든 다 이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같이 공유하는 어떤 가치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줄안서도 정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6070 당원분들 사이에서 저희가 되게 그게 좋아요. 그게 이제 반응이 좋은데 단순히 제가 1등 사위감 같은 느낌이 나서가 아니고 제가 우리 6070 당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드님, 따님을 지금 국민의힘에 보내고 싶으세요? 줄 잘 서고 아부자라고 하는 사람이면 보내셔도 되겠지만은 능력 줄 없어도 동아줄 없어도 내가 능력으로 올라가겠다. 능력의 사다리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과연 보내시겠냐. 우리가 한강의 기적 코리안 드림을 만들어왔던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인데 지금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시냐. 그거 아니다. 저는 코리안 드림처럼 국민의힘의 드림도 가능한 당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게 저희 천하용인이 공유하는 가치다. 그래서 저희가 당당하게 저희가 유일한 개혁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지율 관련한 여론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천 후보께서도 집중해서 좀 보실 것 같은데 네. 처음 이제 후보에 나설 때 뭐 4위 혹은 4위에도 들지 못하셨다가 지금은 뭐 4위, 3위 엎치락도 하고 2위만 뭐 2.7%포인트 정도 결과 차이가 나는 조사도 16일에 피플 네. 네트워크 리서치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 쭉 보시면서 본인의 상승세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결선 투표행 그리고 그걸 넘어서 진짜 당대표 당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기현 후보가 저를 때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공격을 시작하셨던데 네. 아마 내부적으로 천하람이 실버 크로스를 이미 했다라는 평가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실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도 오늘 투표해도 제가 안철수 후보는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는 인지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는 뭐 특별하게 선택할 사람 없으면 뭐 안철수 후보요 이렇게 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당원 대상 조사를 하면은 저와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안철수 후보를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당원이 계실까요? 저는 이미 당원들의 구도는 천하람 대 김기현으로 굳어졌다라고 봅니다. 개혁을 원한다면 천하람, 뭐 구태를 원한다면 김기현,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안정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이게 확실하게 이제는 구도가 설정이 됐고 안철수 후보는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 뭐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본인의 위치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데이터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실제 당원 투표 내지는 당원들의 구도에서 실버 크로스는 이미 왔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도 이제는 저에 대한 공격 뭐 시작한 거 아닌가? 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게 투표율로 또 이제 바로 직결이 돼야지 이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점에서도 제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죽 써서 천하람 주는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 안 합니다. 결선 투표가 없었다면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제가 끌려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작동을 안 해요. 개혁을 선명하게 원하는 당원들은 제일 선명한 개혁을 원하는 천하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과거의 개파 정책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랑 이대로 가다가 당 절단 난다. 지금 당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개혁을 원하는 당원들이랑 누가 더 많이 투표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개혁 성향의 당원들이 더 많이 투표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투표율까지 감안한다면은 제가 실제 김기현 후보와의 격차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를 꺾고 제가 컨벤션을 일으킨다면은 당연히 저는 결선 투표에서 제가 60% 이상 득표할 수 있을 거다 자신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받고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후보를 이제 때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 폭망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 그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저 사실 김기현 후보랑 사이가 괜찮아요. 순천도 자주 오셨고 같이 송광사도 가가지고 뭐 방장 스님도 뵙고 예. 예. 되게 좋은 선배님입니다. 예. 제가 지난 토론회 때도 뭐 이렇게 악수하는데 어떻게 할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뭐 자리도 잡아주시고 되게 좋은 분이고 잘 지내는데요. 근데 문제는 김기현 후보가 원래 개혁 성향도 있고 합리적인 분입니다만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꼭 이겨야겠다는 단기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윤핵관의 썩은 동아줄을 너무 세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 윤핵관과 잡은 손을 그대로 총선까지 갖고 가면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우리 후보들에게 붙게 되고 그러면 총선 폭망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해볼 것도 없습니다. 충청권 PK도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고 저는 2016년에 있었던 국민의당 바람 같은 것이 TK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저 TK에서 요새 무소속 돌풍 불 거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진짜 크게 폭망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김기현 후보가 원래 개혁적인 성향을 되찾아서 당선되고 나서는 예. 윤핵관 대통령실 뒤통수 치잖아요. 그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또 총선 막 윤핵관이랑 김기현 후보랑 싸우기 시작하면은요, 저희 당 진짜 쪼개집니다. 그럼 어떤 길로 가나 김기현 후보의 길은 총선 폭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기현 후보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또 잘 지내는 선배님입니다만은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실패할 수 없는 패망의 길을 선택하셨다. 저는 그게 걱정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 후보께서는 이제 윤핵관을 좀 배제하는 그 공약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뭐 네. 여전히 지금도 그 공약은 유효한 상황이십니까? 유효하죠. 근데 이제 예. 제가 이번에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후보를 보면서 명분 없이 억누르면 오히려 이분들이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요. 저는 그래서 윤핵관 분들도 명분 없이 제가 칼질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잘 설계를 해서 국회의원 중간 평가를 통해서 이분들이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윤핵관 분들이 왜 이렇게 밉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꼴보기 싫은 걸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구가 너무 탄탄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 중간 평가를 하는데요. 지역구 단위 평가를 하게 되면 이분들 또 살아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과연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의 행태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우리 국민들과 당원분들께도 물을 것이고 저는 그런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윤핵관 분들이 명예롭게 퇴진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가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뭐 대통령과 원래 관계 나쁘진 않은데요. 아마 예. 이준석 대표가 저를 지원하고 있고 제가 가깝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불편한 부분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그걸 부인할 생각 없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천하람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고요. 대통령 뒤통수는 절대 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킬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대통령께서 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인지상정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으실 예. 수 있죠. 저는 그분들이 미리부터 와가지고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경쟁하겠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울 겁니다. 미리라면 언제 정도죠? 최소 총선 6개월 전까지. 아, 근데 이분들이 따뜻한 방 안에 앉아가지고 뭐 편하게 소위 말해서 좀 쉽게 계시다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겠다 총선 직전에 저는 이거는 그 누가 됐든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실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명확하게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우리가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얘기할 때 있는 파일을 나눠 먹는 갈등을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총선 참패할 것 같다. TK랑 강원 빼고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면은 공천 갈등이 더 세게 생깁니다.
대통령실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TK와 강남만 가야 돼라고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공천 파동이 생길 겁니다. 현역 의원들과의 사이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천하람이가 파이를 키울 수 있다. 과반 이상 가능하다. 천하람 대 이재명이면 천하람 국민의힘 뽑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대통령실에서 출마하시려는 분들도 수도권도 조금 더 폭넓게, 충청권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나은 카드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오늘 저녁에 또 TV 토론회에서도 얘기해 주실 텐데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또는 능력이 있다면 천 후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헛소리 안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일 화가 나는 지점들이 정치인들이 당원이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은 저는 정말 아니 누가 믿는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화가 납니다. 저는 저한테 김기현 후보가 경력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제가 경력 적은 거 모르는 국민 당원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력이 충분하신 윤상현, 조경태 후보 대신에 저를 선택해 주셨고 이번에 돌풍을 일으키는 건 뭐냐 하면은요. 저 친구가 최소한 헛소리도 안 한다. 그리고 지금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윤핵관과 손잡는 그런 나쁜 짓은 안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도 윤핵관이 뭐가 나쁩니까? 윤핵관 국민들과 당원들 거의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줄 세우기 개파 정치 다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거기에 윤핵관이 뭐가 나쁘냐. 안철수 후보님도 윤심 뻔히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하는데 왜 윤심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는 믿음직한 메시지를 네.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